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독일의 한국 여행 책자, 그 속에 담긴 역사 왜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서 특히 이제 독일에서도 역사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독일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책자를 한번 구해 봤습니다. 여행 책자도 있고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것을 한 두 권 정도 책을 사왔는데요. 지금까지 보고 있지 않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 독일에서 가져온 여행 책자를 보게 됐습니다. 여행 책자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남한이라고 되어 있죠.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뜻의 독일어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세계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사의 어떤 왜곡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하나 간과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여행 책자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요. 뭐 어느 나라를 여행 가든지 그 나라의 여행 책자 하나씩은 보잖아요. 거기 그 여행 책자에는 여러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역사도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이 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이제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책인데요. 박물관, 숙박시설, 레스토랑 같은 뭐 이제 여행 안내니까요. 최신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리고 국민에 대한 자세한 배경 정보 등까지 모두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교통망도 연결 다 돼 있겠죠. 도시들도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물론 뭐 제가 이걸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독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역사 부분만 일부분만 봤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역사 부분이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썼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문인가요? 한국은 무엇보다 대조적인 면이 매력적입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많은 곳에서 전통을 지켜왔다. 그리고 문화유산은 아름답게 자리 잡은 드넓은 사찰, 뭐 박물관, 세계유산에 등재된 도시 경주에서 탐험할 수 있다. 분주한 대도시 서울, 뭐 짧은 시간에 중요한 경제 국가로 발전한 현대 한국을 또 감상하실 수가 있고 또 풍경도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설악산에서 제주도의 아열대 풍경까지 다양한 팔레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관광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요.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은 고조선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왼쪽 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는 단군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나 뭐냐면 미토스 단군 그래가지고 단군 신화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환인에서 환웅, 환웅에서 이제 단군으로 이어지는 거기에서 이제 곰과 호랑이 나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단군 신화를 알고 오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현실이다, 단군 사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겠는데요. 뭐 이런 부분은 워낙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다스 알테 조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옛조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옛조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어고요. 이걸 처음에 독일에 계신 분한테 좀 번역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조금 뭐 일차적인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짧은 문장 같지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역된 부분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기자조선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설적인 단군 시대는 약 1200년 동안 지속되었다. 바로 그 후에 기원전 11세기의 기자 시대가 온다. 중국 역사서에 따르면 기자는 건국자이며 중국의 왕자 지즈라 한다. 그와 함께 신화의 땅으로 떠난다. 이 신화의 땅이 이제 단군 조선이 이제 단군 신화라고 했으니까 신화의 땅으로 떠난다. 기자는 중국 은나라 왕조에 속했다. 은 왕조에 패망했을 때 왕자는 수천 명의 추종자와 함께 한국으로 도망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가 뭐냐? 없는 기자 조선이 여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발표한 것 중에서 이제 기자조선의 실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 기자조선이 왜 없는 기자조선, 조작된 기자조선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단군 조선의 시대는 2096년 동안
47분의 단군이 다스린 그 시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자가 낄 틈이 없죠. 그런데 기자가 들어와서 1000년 이상을 지속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세계사라든지 세계 여행 잡지에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것이 뭐 은나라의 누구 이것이 아니라 중국의 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중국의 왕자 이렇게 표현되죠. 중국의 왕자 지즈 뭐 기자다. 왕자는 수천 명의 추종자와 함께 한국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뭐냐면 만주 남부와 현재 서울 지역 사이의 영토에서 기자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명을 중국어로는 샤오치안, 즉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조선, 조용한 아침의 땅을 뜻한다. 오늘날에도 조선은 북한 공식 명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북한을 이제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자가 조선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칭이 북한에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인들의 인식에 뭐가 박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 처음에 단군은 신하였고, 아, 기자가 조선을 세웠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자라고 하는 왕자는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효과적인 행정과 엄격한 법 체계를 수립하고 향년 93세로 죽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40명의 왕이 이 왕조에 있었다. 그러니까 기자를 포함해서 41명의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조작된 기자 조선이 있습니다. 약 1000년 동안 지속된 기자 시대는 황금기라 일컬어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극찬을 하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 조선 유학자들이 하는 말들인데요. 그게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곡된 거죠. 그걸 이어서 뭐가 들어옵니까? 위만이 들어옵니다. 자, 그 시대는 기원전 194년 또 다른 중국인, 우리가 이제 위만은 연인야라라고 해가지고 연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연나라 사람이도 중국인인데 이 표현이 뭐냐면은 이게 독일어로 가든 영어로 가든 간에 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인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중국인 기자, 중국인 위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중국의 영향을 1000년 이상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전 세계인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기원전 194년에 또 다른 중국인 피난민인 위만이라는 정복자에 의해서 무너졌다. 준왕이죠. 기준. 네, 준왕입니다. 그는 진나라가 멸망한 뒤 혼란 속에 조국을 떠나 평양에 있는 왕궁에 이르렀고 그곳에 그는 높은 지위를 사사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즉시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왕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남쪽으로 준왕이죠. 남쪽으로 도피하여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위만 정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와 위만 조선의 관계. 위만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중국 황제를 최고 군주로 인정했다. 아, 위만이 중국 황제를 최고 군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계자는 중국에 대한 조공의 의무에 소홀했다. 그의 후계자로서 위만의 손자 우거죠. 우거. 그 우거는 중국에 대한 조공의 의무에 소홀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아무 데도 없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는 심지어 조선에서 중국에 대한 반대를 일으키려고 시도했다. 중국은 이를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중국의 보복에 대한 한국인의 두려움은 왕에 대한 반란으로 절정에 달했다. 그런 와중에 기자는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기자가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뭐냐면은 이제 우거가 목숨을 잃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의 보복, 한국인의 두려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어떤 나라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고대 중국과 한국인의 어떤 대결 구도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역사인데도 거기에다가 지금 세계인들의 인식은 뭐냐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고대 중국과 한국의 싸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중국의 황제가 있는데 그를 인정하고 있는데 조공의 의무를 바치지 않아 가지고 그 황제 뭐 한무제가 이렇게 뭐 전쟁을 일으켰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 이게 독일어로 번역이 됐지만 전 세계가 다 거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중이냐 또는 친일이냐 아니면은 이게 왜곡된지 모르는 그렇게 배웠던 그 외국인들이 이러한 기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기술에 또 관여하지 못한다.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거에서 별반 달라지지는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또 뭐냐면 한사군이 들어가죠. 중국인들은 지도에서 조선을 지우고 4개의 현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이들 중 압록강에서 남쪽으로 거의 오늘날의 서울까지 뻗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한 나라가 한 사군을 세웠는데 이것이 서울까지 뻗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중국 문화의 번창한 중심지로 여겨졌던 로랑 지방이 살아남았다. 로랑 이제 르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낭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군의 핵심 지소인 낭랑이 한반도 북부에서 여기서는 뭐냐면 거의 서울까지 뻗었다라고 313년까지 뻗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기자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 C 313년까지 얼마나 됩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거의 1400년 이상 되잖아요. 이 시간대 동안 누가 있었다? 차이나. 중국인들이 있었다. 중국인들이 조선을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40명이 넘는 왕들이 탄생하고 그걸 또 중국인 위만이 들어와서 또 쟁탈을 하고 그리고 위만의 손자가 또 중국의 황제에게 배반해서 황제 환무제가 또 그 우거를 물리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한 나라가 식민지를 겪고 이런 왜곡의 왜곡을 거듭하는 역사가 그 짧은 이 책 속에서 2페이지 거의 1페이지 정도 되는 그 내용 속에 이러한 내용만 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심각하죠. 이러한 내용을 다 보고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세계사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요. 이런 여행책자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행책자에 나와 있는 특히 역사적인 고대사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단지 이 독일 여행책자 하나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하나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의 문제의식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